여보세요. 예. 운동 가셔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 본업을 유튜브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중고차 딜러시잖아요. 아니 중고차 아니 그것도 아니고 제가 따로 이제 하는 것도 좀 있는데 안돼 운동해야 돼. 영상 시작인가? This video presented by HDX Maxcar 야스 주한 이나대 다비치 안경. 오늘은 뭐 어떤 운동을 좀 하면 될까요? 운동은 사실 별 관심 없고요. 아 그래요? 예, 교수님도 강의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도망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까지 찾아왔어요. 여름철이니까 커팅, 근육을 커팅하는 방법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담아볼까 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수상한 봉지는 수상한 봉지가 아니고요. 네네네.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합법적인 가루들입니다. 예, 그럼 일단은 불법적인 가루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거는 요즘 이제 좀 뗀지 오래됐는데 잠시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렛츠고 다이글로베라 먹고. 알약을 거기다가 넣으시면 뭐 중요합니까? 자몽 주스, 허리업, 체지방 감소. 그냥 오늘 주제랑 또 맞는 게 다이어트잖아. 근데 이제 보디빌딩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이어트랑 좀 달라요. 일반인들 루틴이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백다방에 커피 한 잔 조져. 점심에 순댓국 먹어. 저녁에 친구들이랑 닭발에 소주 먹어. 근데 일반인들이 식단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구마 닭가슴살 먹어. 이런 건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에 순대국밥을 밥 한 공기에다 먹었다. 그럼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순대국밥에 그냥 밥 반 공기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에 뭐가 있으면 안 돼? 근손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디빌딩 다이어트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빨 거 빨고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약이 붙어버리는 바람에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생각을 말했던 게 뭐예요? 규칙성. 그렇기 때문에 비시즌 그 전편에서도 사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식단 같은 걸 잘 안 하다가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이제 식단을 막 챙겨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부터가 이미 망했어요. 네,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이미 식단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 내가 전편에서 말한 대로 그 비시즌 때 그렇게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음료수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편에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잠깐만, 자몽 냄새가. 죄송 맛 냄새 좋죠? 아니 상큼한데요? 네, 바로 이제 맛이 가버리는. 아니 그래서 기분이 좋았대요 진짜로. 아니, 진짜 상큼한 자몽 제 냄새가. 안에서 나와서 지금 기분 좋은 걸 느낀 거예요. 아니. 네. 딱 앉아서 얘기하죠. 왜냐면 이게 보충제 먹었으니까 또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대충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뭐 비시즌을 보낸다고 벌크업이라고 혼자 자위하면서 벌크업을 보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일단 망합니다. 비시즌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뭐 밥 먹는 게 이렇게 설정돼 있다. 그리고 몸무게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 라고 할 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비시즌보다 일단 유산소가 추가가 되겠죠. 식단이 정립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체중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 빠지다가 안 빠지면 어떻게 해요? 유산소를 늘리거나 강도를 높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1시간까지 늘리고 강도도 높였어요. 그러면 이제 보디빌딩 같은 경우 유산소를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산소를. 에? 많이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대략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오전 4, 50분, 저녁 4, 50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식하게 뭐 빼야 된다고 유산소 3타임 뛰고 뭐 운동하러 3타임 뛰고 그 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몸이 고생이라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산소 1시간을 강도 높게 세팅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식단을 만져야 됩니다. 한 끼에 탄수화물이 200, 200을 4번 먹었어. 그러면은 뭘 줄여야 돼?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무게를 이제 맞추려면은 200, 마지막 150. 이렇게 해서 유산소 강도나 웨이트 트레이닝이 계속 되면은 또 체중이 빠지다가 또 정체기가 와요. 그러면은 200, 150. 그 다음은 150. 헷갈려서 그래. 내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잖아. 뭐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하다 보면 비시즌 때 잡혀있는 체중에서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근손실이 없다. 가끔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하니까 뭐 잘 챙겨 먹는다고 상승 다이어트가 된다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발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평소 비시즌 때 당연히 붙일 수 있었던 근육들을 놓치고 있다가 이제서야 붙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감량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존나 멍청한 거예요. 다이어트 시작이 아니라 그때부터 벌크업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벌크업을 하다가 왜 체중이 올라가지? 이러면서 막 탄수화물 줄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근손실. 병신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인스타에 장황하게 글 쓰죠. 비시즌 때 110kg였는데 빼고 나니까 70. 수많은 근손실과 너무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를 얻었다. 전혀 얻지 않은 데이터를 얻었다고 해버리는 스타일의 새끼들. 그 새끼들은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비시즌을 보낸 것도 아니야. 잠시만요. 예.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저희가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소음 공해를 신고 들어오면은 좀 힘들 것 같아. 아, 전화 또 왔어.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예요. 돈 들어온 전화 아니었나 보네요. 또 그렇게 함부로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그런 저급한 단어. 우리나라 정서상 돈을 또 입 밖으로 꺼내면 미워하더라고. 그리고 다이어트라고 하면 또 나트륨. 예? 나트륨도 중요하게 그걸 그람수로 재서 먹는 비용신들이 있습니다. 자, 나트륨이란 뭐냐? 우리가 근육을 수축하고 땀을 흘리고 또 이제 감정 조절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다 관여하는 게 나트륨입니다. NA 국제보건기구 그 기준으로 하루 대한민국 섭취 나트륨이 많다. 그게 일반인들 기준으로 우리가 말했을 때 하루 100% 권장하는 양이 2000mg입니다. 그 일반인들 기준에서 2000mg라는 결과값이 어떻게 도출되었느냐? 운동 안 해. 밥 먹고 살아.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트륨이 2000mg인 겁니다. 하루에. 근데 자, 우리는 왜 좀 더 먹어야 되냐? 물 먹는 거 많죠. 운동하면 땀 나죠. 근육 수축 계속하죠. 그리고 오전, 오후로 운동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근수축이나 이런 땀 배출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지나가고 있어. 땀 배출이 많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트륨도 나는 계산해서 먹고 싶다. 비시즌 때 얼마를 먹었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나트륨은 끝으로 갈수록 더 줄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게 되면 기력 없고 막 저혈압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나트륨입니다. 비키니 시합을 나가거나 하시는 분들도 나트륨을 뭔가 제한해서 먹기보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장소로 옮길까요? 어른들이 많네요. 장소를 잠깐 옮겨볼게요. 네.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시즌 때 먹던 양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되게 안정적이고 위험 요소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탄수화물 줄여다가 그 칼로리를 단백질로 대처한다는 분들 있죠? 개 멍청한 소리입니다. 전혀 성분이 다른데 칼로리만 대처하면 뭐가 됩니까? 예?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이미 비시즌 때 어느 정도 단백질이 정립이 돼 있다면 그걸 시즌으로 갈 때 그렇게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체중에 뭐 정체기가 왔다. 그리고 시즌 막바지다. 이렇게 해서 무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무탄을 갈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정도로 추격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로이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수화물이 없어도 어느 정도 그 ATP 시스템이랑 대사체에서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하진 않지만 약간 정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밴딩 로딩을 활용하는 경우. 자, 밴딩 로딩이 뭐냐? 예, 약간 탄수화물을 몸에서 결핍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뇌에서 어떻게 해요? 탄수화물을 갈망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한 끼 몰아먹으면 더 살찝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진짜 과학적으로 맞는 게 이유가 뭐냐면 돈도 1년 동안 못 벌다가 갑자기 30만 원 벌 일이 생겼어. 그럼 이 30만 원을 어떻게 쓸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래 쓰지? 이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같은 개념입니다. 로딩한다고 사람들 인스타 보면 피자 처먹고 치킨 처먹고 뭐 아이스크림 처먹고 베라 처먹고 다 처먹고 있어요. 그걸 로딩이 아니라 그냥 처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로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내가 먹던 다이어트 할 때 쓰던 탄수화물의 양을 늘려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하루를 늘린다고 좋을 게 아니에요. 몸에서는 항상 그 운동량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 정도 먹었을 때 얘가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흡수를 하기 시작해요. 치트밀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한테 CHEAT를 쓴다는 건데 치트밀이 딜리버리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오구살 피자, 뭐 오구살 떡볶이, 유미 마라탕, 뭐 KFC, 전자담배 이런 거 안 됩니다. 간판들이 저기 있길래요. 전자담배는 뭐예요? 있길래 읽어봤어요. 예. 자, 강의 끝. 너도 가라. 잠깐만요. 잠시만요. 사람이 와요. 아이, 저도 부끄러우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교수님. 교수님. 지 새끼 아니야. 진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하이라이트 하셔야죠. 뭐요? 로이더. 근데 이게 내추럴이랑 로이더랑 사실 공통점이긴 해요. 로이더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다만 좀 어떤 게 다르가? 에나볼릭.
에나볼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사가 막 돌아가고 보면 합성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야? 하루는 200 먹고 화요일은 400 먹고 수요일은 800 오? 먹었다가 잠깐만 그거 형 루틴인데? 내추럴이잖아. 교수님 교수님 아니 그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고 네. 이 헬린이들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루틴이 있었어요. 뭐 애초부터 비시즌부터 이게 사이클링을 해왔다. 그러면 이제 시즌 때도 사이클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자 역사적으로 우리의 주변 데이터를 한번 토대로 말을 해볼게요. 야 주변에 성적 잘 내고 몸 존나 좋은데 탄수화물 사이클링 하는 거 있는 사람 본 사람? 네. 없죠. 없잖아요. 탄수화물 사이클링에서 뭐 로이더든 아니든 성적 시합 잘 내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없어. 평소에 항상성이 없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근육도 생길 근육도 안 생기고 빠지다가도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그 항상성 때문에. 근데 로이더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비시즌 때 약물을 잘 안 써. 시즌 때처럼 뭔가 헤비하게 안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로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먹어도 시즌 때 체중이 늘어나요. 죄송한데 자리를 좀 옮길까요? 아, 이거 교회 앞이어가지고. 아이, 아까 일반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식단 갖추면 체중이 올라가면 그거는 비시즌을 비용신같이 보낸 비용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조금 빼다가 로이드가 들어간 애들이 있고 시즌과 동시에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전제는 시즌과 동시에 케미컬이 들어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해오던 걸 그대로 해도 체중이 올라갑니다. 쓰는 약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 쓰는 약물에 따라 다르겠냐고 말을 하냐면 액션이라고 하죠. 4주 있다 액션 오는 게 있고 뭐 빠르게 액션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내추럴은 체중이 오르면 상승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잘못된 거다. 로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쓰는데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체중이 바로 내려간다. 약은 짭이다. 그 에페르드린을 쓰면 이제 살이 쫙쫙 빠진다. 네. 네. 사실인가요? 네, 이거 옛날 경찰서였던 것 같은데 잠깐 장소를 빌릴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에페드린의 작용기 전 몸을 흥분시켜서 몸의 긴장 상태를 만들어서 열이 나고 중추신경계를 건드려서 흥분한단 말이에요. 두근두근하고 땀이 막 나고 막 그래. 그러면 그걸 배출하기 위해 땀을 더 내. 그러면 땀을 배출하면서 운동을 해. 근데 중추신경계를 건드려서 흥분했어. 그러면 당연히 운동 퍼포먼스가 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중이 빠집니다. 그리고 에페드린의 부작용이 뭐예요? 식욕부진.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 그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거 있죠. 그 마왕 성분이 다 에페드린이 들어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건 에페드린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씁니다. 물론 다른 의학적으로는 씁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은 갑자기 심장을 뛰게 한다던가. 그 보디빌딩 계 쪽에서는 거의 우리나라만 쓴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에페드린에 대한 그 민감도가 감소하면 신경계가 맛이 가요. 그래서 헬스 부스터도 먹다가 쉬라고 하는 게 카페인 민감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뇌가 맛이 가고 몸이 반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 거거든요. 권장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합 막바지에 뺄 거 다 빼놓고 한 2주 정도만 딱 씁니다. 그리고 왜 시합 전에 에페드린을 끊어야 되냐? 시합장에서 에페드린 병 발견되면 그 새끼 병신인 몸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에페드린 염산염입니다. 염산염 자체가 몸 안에 들어가면 피하에 수분이 차요. 몸의 방어기전 때문에. 아니 교수님 도저히 여기에 헬스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아는 데가 있어요. 아 네네네. 로이더랑 내추럴이랑 이제 다이어트 방법 같은 경우에 이런 식단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로이더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 좀 더 먹어도 되죠. 내추럴들 같은 경우 몸에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하나씩 나른다고 보면 얘네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 자체가 야. 쿠팡 새벽 배송이야. 응? 또 헤비한 로이더들은 뭐 써요? 인슐린 쓰잖아요. 그럼 뭐야? 응? 새벽 배송이 아니라 그냥 직배송이야. 예, 쿠팡 이치라고. 여기 근데 헬스장에 가는 길이 맞나? 처음 보는 동네인데. 아니 뭐 기간을 얼마나 잡으면 좋을까요? 식단이나 이런 게 정리되어 있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3개월 정도? 로이더는 얼마나 잡고 가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즘에 또 안 끊는 애들이 있어요. 약을.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지방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달? 같은 경우 오늘만 살고 싶다. 4주 안에도 만들죠. 근데 다음에는 없어지죠. 그런 애들은. 많잖아요. 비시즌 차이 너무 안 나는 애들이 있어요. 프로 보디빌더 정도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 몸 관리를 비시즌 때도 잘합니다. 약을 줄이고 혹은 끊어도 어느 정도 유지를 잘 해요. 차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걔네들 보면 안색이 어두워요. 형이요?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니, 예, 예. 저는 이론을 얘기하는 건데 왜 아니, 자꾸 아니,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네. 예, 우등생이 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너 질문 금지 새끼야. 아, 앞으로 너 질문 금지.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아니, 헬스장 도착해서 영상이 시작될 건데 뭘 있죠 여기까지. 네. 그냥 따라와 보세요. 헬스장 가는 데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탄수화물 양 너무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단백질 원래 먹던 대로 잘 챙겨 먹어라. 나도 단백질 좀 챙겨 먹으러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부어빵 하나 주세요. 슈퍼 파장 뭘로 드릴까? 예? 슈퍼 파장 뭘로 드릴까? 반반 붕어빵은 생선이라서 단백질이에요. 어, 아, 또 붕어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나 먹어라. 오.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나눠준 거 찐사랑이야. 아. 아. 야, 단백질 봐라. 응. 어디까지 얘기했지?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집에 와가지고. 아니, 헬스장 갔다면 붕어빵 줬잖아. 가라.